안녕하세요. 머무리 모여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탈모약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기 전에 제 얘기도 좀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저 또한 이제 또 30대 초반 되니까 시작된 탈모 때문에 고민도 걱정도 많았는데 그래서 뭐 좋다는 샴푸도 써보고 두피 마사지도 가보고 심지어 또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도 우리 많이 해보잖아요. 뭐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두드린다거나 뭐 이런 것도 했는데 결국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탈모약을 먹어야겠다 해서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후회로 남은 저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또 인터넷 다들 아시는 그런 탈모 커뮤니티에 가서 탈모약 이제 검색하던 중에 확실히 먹는 약이 바르는 약보다 효과가 빠르다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르는 것은 또 왠지 모르게 또 꾸준히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빨리 효과를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별다른 고민 없이 먹는 탈모약을 이제 약국에서 이제 간단한 주의사항만 듣고 복용을 했죠. 근데 이제 그때는 몰랐죠. 이 섣부른 선택이 얼마나 큰 후회로 이어질지. 처음 몇 달 동안은 또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역시 나에게는 효과가 없는 건가라는 불안감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오늘 아침에 이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에 엄청 부어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면을 먹고 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엄청 부었지? 이렇게 했는데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바로 해보니까 제 먹는 미녹시딜의 이제 부작용 중 하나가 부종이라는 거를 알게 됐죠. 그때 이제 약사한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제 먹었어야 됐나 해가지고 좀 후회가 들더라고요. 간편하다는 말만 듣고 이제 바로 먹었더니 야 역시 그 무지함이 부른 결과를 초래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먹는 약을 중단하고 또 뭐 며칠 지나가지고 이제 또 붓기는 또 빠지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머리는 계속 빠지고 있었죠. 그래서 약을 끊으니까 다시 확실히 탈모가 진행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섣부른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또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병원 찾아가가지고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는 이제 또 바르는 미녹시딜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또 바르는 게 효과가 있을까 의구심이 들긴 했는데, 일단은 꾸준히 해야 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탈모약을 드시기 전에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는 탈모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아니면 고려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이 사유에 좀 해당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피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심장 또는 콩팥에 문제가 있는 분들. 먹는 미녹시딜의 경우는 드물게 폐나 심장에 물이 차는 부작용이 보고된 바가 있다고 해요. 특히 심장질환이나 콩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작용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바로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 후에 바르는 미녹시딜 같은 치료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 탈모약 부작용하면 뭐가 있죠? 얼굴이 붓는 부종이나 발기부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하고 있다. 몸에 확실히 확 체감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좀 중단하고 바로 의사랑 좀 상담해서 다른 루트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또 건강상에 또 이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또 바르는 미녹시딜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바르는 거를 꾸준히 올바르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굳이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자, 약을 먹으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몰라요. 만약에 바르는 걸로도 효과가 있으면 바르는 게 절대 훨씬 나아요. 그래서 바르는 미녹시딜은 5% 농도 정도로 아침, 저녁 꾸준히 해야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또 면봉에 묻혀서 바르는 것은 또 약물 흡수율을 떨어뜨린다고 하니까 피해야 됩니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네 번째는 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대부분의 약물은 이제 간에서 해독 과정을 거치는데 비형 간염이나 시형 간염 같은 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탈모약 복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를 통해서 간 상태를 확인하고 전문의와 상의한 다음에 복용하는 것을 결정하세요. 간 기능 검사는 사실 뭐 보통 이제 그냥 일반 병원 가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바로 해주니까 사실 피검사예요, 피검사. 피검사에서 나오는 그냥 수치들 보고 하는 거니까 주의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탈모가 아직 심각하지 않은 젊은 층들, 탈모약, 특히 피나스테리드 같은 계열은 남성 호르몬을 조절하니까 탈모의 진행을 늦추는 역할은 하긴 해요. 그리고 미녹시딜은 두피 혈류를 개선하니까 모발을 굵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죠. 하지만 아직 탈모가 뚜렷하게 진행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약물을 복용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최대한은 드시지 않고 바르는 걸로 가는 것을 의사랑 상의한 다음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들 알다시피 이제 탈모 치료는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자신에게 꼭 맞는 치료법과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5가지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중단을 하시거나 복용 전에
충분히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이제 전조 증상이었고 이번 시간은 또 탈모약 부작용인데 여러분들 탈모와의 싸움에서도 이기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도 혹시 궁금한 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다음 영상 제가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들 화이팅 하세요. 머머리.